안녕하세요, 축진먹입니다.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까지 잡아내면서 유럽 최고의 폼을 보여줬던 바르셀로나가 최근 리그 5경기에서 단 한 번의 승리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바르셀로나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최근 바르셀로나가 실점하는 장면들부터 차근차근 얘기해볼 생각인데요. 이 장면은 당장 지난 경기 레가네스와의 17라운드 경기입니다. 레가네스는 이번 시즌에 라리가에 승격한 팀이고요. 게다가 바르셀로나 홈경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점쳤죠.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1대0으로 패배했습니다. 그리고 그 실점 장면이 바르셀로나가 자랑했던 특유의 오프사이드 트랩에서 미스가 나면서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합니다.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오프사이드 트랩이 전혀 형성되지 않으면서 한 번에 반대쪽으로 편하게 공이 오픈됩니다. 이 수비 전술이 잘 형성되었을 때는 상대팀 입장에선 매우 곤란하죠. 하지만 실패했을 때는 아주 큰 기회를 내줄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. 그리고 아까의 장면에서 코너킥이 되었고 코너킥에서 막아야 할 선수를 놓치면서 헤더로 실점하게 됩니다. 또 바르셀로나는 지난 15라운드 라스팔마스와의 경기에서도 2대1로 패배를 했는데요. 이 역시 홈에서 거둔 패배라 더더욱 뼈아팠습니다. 여기 실점 장면에서도 현재 바르셀로나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. 일단 바르셀로나의 한지 플릭은 주도적인 축구를 하기 위해서 전방 압박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전방 압박 시스템이 고장날 때가 있었죠. 전방 압박은 공 근처에 있는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그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. 하지만 마르틴과 레반도프스키 그 둘 사이에 소통 미스가 있었습니다. 레반도프스키는 뒤를 봤을 때 키리안이 프리하게 있지만 마르틴이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타이트하게 키리안에게 붙지 않습니다. 마르틴은 키리안 쪽으로 막으러 내려가다가 갑자기 멈추고 앞쪽에 있는 선수를 막아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공이 방출될 때 키리안이 프리하게 되었고 이 패스 두 방에 바르셀로나는 허리 윗부분이 모두 공략당했습니다. 그리고 순간적으로 3대2 상황이 되고요. 키리안이 산드로 쪽으로 한 번에 오픈, 그리고 산드로가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선제 득점을 가져갑니다. 지금 바르셀로나가 실점하는 장면의 공통점은 뚫렸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. 또 두 번째 골 역시 마찬가지죠. 바르셀로나 최종 수비 라인이 오프사이드 트랩을 형성하기 위해서 동시에 앞쪽으로 밀고 올라옵니다. 상대를 더 높은 지역에서 누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자연스레 뒷공간이 발생하죠. 그런데 바르셀로나의 최종 수비 라인이 일자가 맞지 않습니다. 어쨌든 오프사이드 트랩의 핵심은 최종 수비 라인이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칼각을 형성하는 건데 그게 이번에도 되지 않았고요. 또 킥이 나갈 때 그 공 주변에 있는 선수들은 킥이라도 조금 불편하게 나갈 수 있도록 견제를 좀 해줘야 되는데 킥도 너무 편안하게 나간 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포르트가 돌면서 라인을 깨는 파비오 실바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합니다. 결국에는 파비오 실바에게 실점을 하게 되고 이 골로 바르셀로나는 2대1로 패배하게 됩니다. 또 2대2로 비겼던 14라운드 셀타비고 원정에서도 마지막 동점골을 실점할 때 오프사이드 트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뒷공간을 얻어 맞았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어진 공격이 실점으로 연결됐죠. 바르셀로나의 모든 실점과 위기가 하나의 원인으로 정리할 수 없겠지만 바르셀로나의 게임 모델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. 한지 플릭이 경기 내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강력한 전방 압박과 높은 오프사이드 트랩,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합니다. 전방 압박은 앞쪽에 많은 선수를 투자하기 때문에 끊으면 위에서부터 공격할 수 있습니다. 또 상대의 큰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. 하지만 그게 풀어져 버린다면 우리 팀 수비는 극소수만 남는 겁니다. 또 높은 오프사이드 트랩 역시 상대의 득점을 아예 무효화해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그게 뚫렸을 때는 지금 보여드렸던 장면처럼 아주 절호의 기회를 상대에게 제공할 수 있죠. 또 오프사이드 트랩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전술인 게 원래 바르셀로나의 오플백은 쿤데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포르트 같은 서브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는 주전 선수들에 비해 호흡이 떨어지겠죠. 이렇게 한 명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수비 전술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너무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저는 이 오프사이드 트랩이란 전술이 수비에만 탓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난이도가 높고 리스크가 높은 전술은 그 횟수가 반복될수록 더 리스크가 커집니다. 쉽게 말하면 앞쪽에서 공을 안 뺏기고 앞쪽에서 골을 넣어야 상대팀이 우리의 뒷공간을 공략할 시간이 줄어듭니다. 근데 요새 바르셀로나는 전방에서 볼 소유가 안 되는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저런 뒷공간을 공략당하는 상황도 많이 나오는 거죠. 100번 공격당해서 100번 다 막을 수 있는 수비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. 또 최근 경기들을 보면 선발 명단에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. 바르셀로나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팀이라 거의 3일 간격으로 경기가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멤버가 고정적입니다. 이는 플릭이
높은 주전 의존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수비 라인부터 얘기를 해보면 왼쪽 주전 풀백은 발데, 서브는 마르틴입니다. 여기서 이 주전과 서브의 실력적인 격차는 꽤나 많이 난다고 볼 수 있겠죠.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주전이 쿤데, 서브가 포르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이 역시 실력적인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한지플릭이 아무래도 발데와 쿤데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당연히 이런 높은 주전 의존도는 체력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, 체력적인 부담은 수비 집중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지난 셀타비고의 경기에서 쿤데가 매우 높은 지역에서 공을 뺏기면서 상대에게 골을 헌납하는 장면만 봐도 느낄 수 있죠. 그리고 이는 같은 라인에 있는 오른쪽 윙어인 라민 야말의 퍼포먼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야말이 공 잡았을 때 쿤데가 오버래핑이나 언더래핑 해주면서 야말에게 선택지를 늘려주는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, 그런 장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. 당연히 야말의 파괴력도 조금은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. 또 미드필더로 넘어가 보자면 가비와 더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먼저 가비는 10라운드 세비야전에 복귀했고요. 날짜로 치면 10월 21일입니다. 거의 2달 정도 지났는데 리그에서 9경기 뛰었고 192분을 소화했습니다. 평균으로 따지면 21분밖에 소화하지 못했습니다. 또 더용을 보겠습니다. 더용은 챔스 두 번째 경기인 영보이즈전에 복귀했고요. 날짜로 따지면 10월 2일, 더용 역시 2달이 넘었고요. 리그 8경기에 출전해서 평균 28분 정도 소화했습니다. 주전 사용은 온전히 감독 권한입니다. 그리고 잘 나갈 때 원래 쓰던 선수들을 계속 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죠.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더용과 가비의 출전 시간을 더 확보하면서 경기력을 더 끌어올려야 주전들도 쉬면서 자연스레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건데, 경기력을 올릴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또 지금 주전 3미들이라고 볼 수 있는 카사도, 페드리, 올모, 이렇게 3명의 피지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. 3명 중에 피지컬이 장점인 선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세컨볼 싸움이나 경합이 많은 경기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.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을 더 잘 차는 방법이 있겠죠. 공을 더 안 뺏기고 유기적으로 돌려야 하는데, 계속해서 기용되다 보니 체력적인 부담이 느껴질 수밖에 없고, 당연히 체력이 빵빵할 때보다 패스미스가 날 확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힘드니까 피지컬 경합은 더 안 되고요. 그리고 최전방 쪽 고민도 있습니다. 엘클라시코 때까지 날아다니던 레반도프스키가 그 이후에는 6경기 2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물론 레반도프스키가 절대적으로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. 현재 라리가 득점 1위, 챔스 득점 1위인데요. 그럼에도 여태까지 레반도프스키가 해줬던 게 있기 때문에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또 공교롭게도 레반도프스키의 득점이 줄어든 그 기간과 바르셀로나가 부진한 기간이 겹칩니다. 이렇게 최전방 쪽에도 고민이 있는 바르셀로나입니다. 지금 현재 바르셀로나는 득실차로 1위 자리에 올라있긴 합니다. 하지만 우승 경쟁을 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,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보다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이고, 그 두 팀이 승리한다면 바르셀로나는 1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. 심지어 다음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6점짜리 경기입니다. 그래서 최근의 상황이 위태위태하다고도 볼 수 있겠고, 이런 안 좋은 흐름이 더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최근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르셀로나. 과연 바르셀로나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예전의 폼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?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